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온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될 공동 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 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우리의 영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셉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all the time you gave me today. 오늘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많은 회담을 하고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 후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뵙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의 동맹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많은 기대치를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치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역사적인 경제적인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매우 탄력성 있게 회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중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있습니다. 1976년대 이후로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친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저의 신조와도 우리 관계는 일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계를 통해서 아주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한국인들과 그리고 미국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혁신이라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제 저는 대한민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같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양국은 더욱더 긴밀히 친밀히 협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공급망이 여러 가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는 다양한 의제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추는 의제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보건 안보를 갖추는 것 그리고 보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다음 보건 안보, 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후 솔루션에도 저희는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또 교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통하여서 안정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을 위해서 더 강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경제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셔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주권 그리고 역내 통합이라는 가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이런 우리 동맹들과의 이 문제에 대응에 함께 해왔습니다. 국제법을 침해하고 위반한 이런 러시아에 대응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사는 수십 년간 함께 이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의 이런 지속 가능성과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함으로써 또 협조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안으로는 북한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장 억제력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안보 그리고 자유로운 항행을 남중국해와 그 지역에서 또 안보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환대해 주신 데에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동맹을 강화해 주도록 약속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그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또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그 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또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좀 자유롭고 어떤 보편적인 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경제 그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그 NSC에 그 담당 그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그 경제안보 협력 그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또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그 산업의 그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그 안보와 또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말뿐인 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즉각 어떤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은 즉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와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좀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TPP를 다시 재가입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경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꽤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를 한 것과 같이 경제 전략으로서 인태 지역 전체를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공급망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인프라가 많이 지어지도록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인프라를 지을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건설해 줄 것이고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안보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환경을 청정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협상을 시작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TPP가 이미 삼고 있던 그런 현안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점을 다 포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미국 기자님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까 우리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그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미국 기자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처럼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경제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자 협력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입니까? 이 두 나라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이 어떻게 화해를 시킴으로써 경제 협력을 어떻게끔 촉진하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윤 대통령을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서 도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미일 3자 간의 협력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러한 무역 장벽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placed by my predecessor, which we're 저의 전임자께서 무역 장벽을 이미 세운 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움직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제가 아세안 국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쿼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서는 더욱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군사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우리 두 사람이 꽤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태평양 그리고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100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더 많은 것이 더 빠르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제 국가들과 민주 국가들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 세계적인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동맹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지원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추가 질문.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지금 male. 내각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리고 캠페인 하실 때도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행정부에서는 이 여성 평등,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예. Thank you. 예. 다음 일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